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전국 대부분이 덥고 습한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시 경계가 달라 재난 지역에서 배제된 이재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읍면 단위로라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의 효과를 조사할 계획인데 일단 이전에 나온 연구를 토대로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던 곳은 홍수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도 교체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중 7명을 교체했는데 사의를 표명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부권의 롯데리아 점장과 직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된 직원들은 지난 6일 함께 모여서 영업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는 서울 하늘에 모처럼 해가 났는데요. 서울 한강의 잠수교 수위도 크게 내려가서 오늘 새벽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m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잠수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열흘 넘게 물에 잠겼던 잠수교가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예, 잠수교가 통제된 건 지난 2일 오후 6시 10분부터 오늘까지 12일째입니다. 1976년 잠수교가 개통된 이래 최장 기간을 기록 중입니다. 다행히 어제 하루 서울은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수해의 흔적이 보이는 반포 한강공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6.08m로 차량 통행 기준인 6.2m 아래고 보행 통행 기준인 5.5m에 근접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서울시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 잠수교 위를 말끔히 청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늘 오후엔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강홍수통제소는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궁금한데 피해도 계속 누적되고 있죠? 예,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장마가 5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집계된 이재민이 7,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35명, 실종자는 7명으로 집계됐는데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젠 장맛비가 쉬어가는 틈을 타 무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이 종일 습하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가 생기는 대기 불안정으로 기상청은 수도권과 영서지방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부턴 다시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과 전북, 그리고 전남과 경남 등 10개 지자체는 한결같이 댐 방류 실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뿔난 지자체는 오늘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과 8일 폭우 때 섬진강댐은 대몽 수위를 불과 3m 앞두고 초당 1,800톤을 방류했습니다. 같은 날 섬진강댐 하류에 있는 지자체는 마을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전북 남원에서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소가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전남굴에도 제방이 붕괴돼 읍내 대부분이 물에 잠겨 아직도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불과 7분 전에 불에다 알려줘가지고 도대체 대피할 수 없는 지경, 대피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금강수계 용담댐 수역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류에 있는 4개 지자체는 어제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댐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방류량을 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폭우로 무너진 제방과 뚝 넘친 등 복합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댐의 최고 방류가 도달되기도 전에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만 사전에 댐 수위 조절을 잘하지 못한 점은 사과했습니다. 남원과 구례 등 섬진강 수역 7개 지자체는 오늘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가 5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 농작물 피해도 천문학적 규모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피해 복구 현장을 이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과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물에 잠겼던 전라북도 진안의 한 수박밭입니다. 호남의 지붕이라 불리는 진안 고원도 500mm 넘게 쏟아붓는 폭우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수확은커녕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대책은 아직 없어요. 이제 배추 심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건지고 내년을 봐야죠.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없지. 빗으로 남지. 망연자실 손을 놓고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서둘러 밭을 치워야 같은 자리에 김장배추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축축한 하우스 시설을 걷어내고 썩은 수박을 골라버리는 것도 전부 돈이고 일입니다. 그나마 상태가 좋은 수박들을 골라내 보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습니다. 농민들의 인건비 부담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여기 밭이 전부 다 이제 물기가 가득 차고 해서 저쪽 밭은 굉장히 오전에 작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2차례 더 150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꾸려 시름에 젖은 농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비 피해로 중단되자 후보들은 어제 일제히 수해 복구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앞서 호남 수해 지역을 방문한 미래통합당은 3일 연속 현장에 머물며 그동안 소홀했던 호남 민심 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낙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삽을 들어 토사를 걷어내고 김부겸 전 의원은 구령에 맞춰 트럭에 잔해를 실어 나릅니다. 재난지역 선포가 훨씬 빨라졌고 또 읍면 동단위까지 세분화해서 선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세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의 수해까지 겹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선거운동이 중단되면서 당권 후보들은 호남 수해 지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폭우로 지난 8일, 9일 호남 일정은 연기됐고 11일 합동연설회와 14, 16일 충청권 일정은 아예 취소한 뒤 온라인 연설로 변경됐습니다. 지지율과 인지도에서 열세인 후발 주자들로서는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일단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서 이낙연 의원을 추격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나중에라도 연설회나 TV 토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호남 지역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미래통합당은 3일 연속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최악의 수해 사태에 적극 대응하며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통합당은 또 정강 정책의 5.18 민주화 운동을 담고 호남 출신인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특위위원장으로 하는 등 호남 호소 정책도 고심 중입니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는 19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장맛비로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4대강 보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실증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에선 4대강을 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여권은 4대강 보가 홍수를 키웠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피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며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이번에 홍수가 난 것을 4대강이 마치 원인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행태이고.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번 기회에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틀 뒤인 어제 환경부는 2014년과 2018년에 조사된 내용 등을 토대로
4대 강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4대 강보가 홍수가 났을 때 유량을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수위인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섬진강이 4대 강 사업에서 빠져 피해가 컸다는 주장에는 5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우 때문에 섬진강이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홍수 때 얻은 자료 등을 활용해 4대 강보에 대한 실증 분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을 새로 내정하면서 한 달 새 수석급 이상 참모 절반가량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들 두 수석이 사실상 1주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 등 참모 3명을 교체한 지 이틀 만에 국민소통수석과 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 비서관에 윤창열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정만호 신임 소통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상황비서관과 강원 경제부지사를, 윤창열 신임 사회수석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수석 모두 당초 2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한 채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처분 중에 있다면서 사실상 1주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서 발표한 3명의 수석은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라며 신임 참모진들의 다주택 여부를 언급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이 다주택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만큼 다주택 여부가 새 인사검증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고위참모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회숙 인사수석을 제외한 4명이 교체됐습니다. 한 달 새 수석급 이상 참모 15명 가운데 7명이 교체됐는데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추가 인사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강간죄 성립에 있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은 동의의 개념이 추상적이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성폭행 처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폭행과 협박으로 가늠한 경우에만 성폭행이 성립되는 현행법을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가늠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업무상 관계가 아닌 의사와 환자, 종교인과 신자 같은 경우에도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의 여부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과거에도 무고난발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희정 무죄 판결 소식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논의도 촉발되었습니다. 류 의원은 이미 유사범죄에 대한 재판부 판례가 쌓여가고 있다며 추세에 맞춰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롯데리아 직원 19명이 모임을 했는데 확진자가 무려 11명이 나왔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 롯데리아 점포 7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모두 11명입니다. 직원들은 지난 6일 군자역 지점에 모여 회의를 한 뒤 인근 음식점으로 옮겨 회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지점장과 직원은 19명인데 그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절반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장시간 모임을 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하거나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는 안 쓰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식할 때는 전부 다 벗으신 걸로.
회식 장소였던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 대해선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의 방문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됐습니다. 롯데리아 측은 사태가 커지자 군자역점과 숙대입구역점 등 점포 7곳의 영업을 중단했다가 종강역점은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대되고 롯데리아 같은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면서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생만 35명으로 지난 23일 이후 20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던 의료진 5명이 야생 진드기병에 감염됐습니다. 환자의 피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86살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경북대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은 3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벌였지만 결국 할머니는 입원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치료했던 의료진들이 하나둘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모두 13명이 고열과 오한 등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가운데 5명은 야생 진드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피가 튀어 의료진들이 감염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병은 주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이번처럼 혈액과 체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병의 치명률은 20% 정도로 올해에만 8명이 감염돼 2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심폐소생술 때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으로 보고 환자나 근무자 등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정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한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나서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전과 부산에서도 화재가 잇따랐고 서울의 아파트 2곳에선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현 기자입니다. 시장 건물 지붕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큰 불이 잡히자 지붕을 부수고 내부 진입을 시도합니다. 서울 후암시장 안에 있는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 상인과 손님 등 100여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학생들이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학원 내 과학실험실에서 불이 나 수업을 받던 학생 등 2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부산의 한 셀프 세차장에서도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벽면 등이 불에 타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서울 남가자동과 역삼동의 아파트에선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70대 노모를 살해한 회류나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드값 100만 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경찰차 3대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40대 남성 장모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이곳 현장으로 출동해 숨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차들이 막 펜 4개가 와서 막 난리를 쳐서 저기다 갖다 구급차가 놓고는 차가 와서 딱 싣고. 주민들은 범행 직전 가해 남성과 어머니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카드값이 나왔다고 돈을 100만 원을 달라한데 지 엄마가 이제 와도 이제 돈도 없고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수 당시 남성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현장에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모의 손에 목숨을 잃고 무려 3년 동안 방치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찾기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된 엄마는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이곳 건물 안에서 영아의 시신과
의식을 잃고 쓰러진 4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아무런 진료 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엄마의 소재를 확인하러 간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이제 하루는 막 스트레스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처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발견 당시 비닐에 쌓여 있던 아이는 이 상태로 3년 동안 보일러실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 약물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된 엄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이 생후 1개월일 때 살해했다고 자백한 여성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입양 기간에 뭐 그 아이를 딴 데다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래요. 경찰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아버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한 변호사가 SNS에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아이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8살 꼬마 아이가 경찰 앞에 서 있는데요. 경찰이 아이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아이는 학교 식당에서 선생님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경찰이 출동했다는데요. 경찰은 아이에게 커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자린 싫지만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라 라고 말하며 아이를 경찰차에 태웁니다. 지난 일요일 한 시민권 변호사가 당시 이 사건 영상을 입수해 SNS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는 이후 사법시설로까지 이송됐다는데요. 변호사는 아이들을 범죄자로 대해 범죄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가슴 아픈 사례라며 경찰과 학교를 고소하겠다고 했다네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이상한 일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멧돼지가 수영을 했다면 어떨까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해변가에 나타난 멧돼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독일의 한 해변가, 바다 저 멀리서 뭔가 둥둥 떠내려옵니다. 다들 이를 쳐다보며 상어 아니냐고 말하는데요. 글쎄요, 회색빛의 물체가 물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알고 보니 이는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가 사람들에게 공격할 듯 물에서 뛰쳐나오자 한 남성이 멧돼지의 진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마주한 멧돼지도, 바닷가에서 뛰쳐나온 멧돼지를 본 사람들도 양쪽 다 깜짝 놀라긴 마찬가지였을 것 같네요. 이번엔 또 다른 동물 얘기입니다. 이 동물도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듯한데요. 주인과 보트 타기가 취미라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한 여성이 미국 아이다호주의 호수 한가운데서 노를 저으며 보트를 탑니다. 옆에 있는 동물은 뭘까요? 강아지 아닌가 싶었는데 이 동물 염소였습니다. 멋진 고글을 쓰고 안전하게 구명조끼까지 착용했는데요. 주인 말로는 이 염소가 보트 타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정말 물 위에 얌전히 서서 주인과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장맛비는 쉬어가지만 어제처럼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일부 강원과 영남, 제주에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무려 35도, 포항과 제주는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서는 2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내륙에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울진 34도, 창원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차츰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일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막바지 장맛비이지만 이번에도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보되어 있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